1, 2년 후에는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나요? 몇 년 지나고 돌아올 수술이면 그때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다시 돌아온 수술 뭐하러 하느냐? 배고파진다고 밥을 안 먹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더러워지기 때문에 청소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자, 결과적으로 안티에이징 수술의 효과 자체는 영원합니다. 다만 그 효과를 뛰어넘는 노화가 나한테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 채널의 한바른 원장입니다. 병원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 수술은 얼마나 유지되나요? 그래서 몇 년 정도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후에 그러면 다시 돌아오나요? 몇 년 지나고 돌아올 수술이면 그때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실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한 1, 2년 정도 계속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1, 2년 후에 무조건 또 다시 해야 되나요? 1, 2년 후에는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나요? 이런 질문들을 사실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가질 수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고찰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는 분야는 보통 노화에 관련된 수술을 하는 경우거든요. 이제 우리가 항노화 수술 혹은 안티에이징 수술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탄력을 잃고 중력으로 인해서 이제 아랫방향으로 떨어지는 지방 조직과 그 사이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인대들로 인해 생기는 주름들로 나타나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모양을 해결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실 얼굴에서 하는 수술 중에 노화에 관련된 수술이 거의 관련 없는 수술보다 훨씬 많습니다. 코 수술이라든지 혹은 젊었을 때 하는 뼈를 깎는 윤곽 수술 정도가 크게 노화랑 관련은 없는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쌍꺼풀 수술도 어렸을 때 수술하고 한 10년, 15년 지나면 거의 덮여버리게 되거든요. 눈밑지방 재배치나 리프팅 같은 수술은 말할 것도 없죠. 나이가 들면서 수술한 부위도 약해지고 수술 당시보다 피부에 처짐들이 계속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 이런 수술들을 늦게 할수록 좋으냐? 혹은 이런 수술, 다시 돌아오는 수술 뭐하러 하느냐?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수술들이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니죠. 자, 보통 여성분들께 화장품에 비교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기능성부터 브랜드마다 정말 여러 가지 화장품들이 나와 있어요. 스킨로션이나 미스트, 아이크림, 수분크림,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나에게 맞고 좋은 화장품 써도 나이 드는 거 못 멈추고 계속적으로 나이 드는데 왜 쓰세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야, 이렇게 좋은 거 써서 이 정도로라도 막은 거야. 이거 안 썼으면 훨씬 더 나이 들었을 거야 라고 대답하시거든요. 안티에이징 수술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서 십수년이 지났을 때 원래대로 되돌아왔다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은 그 십수년의 시간을 번 거라고 봐야 하는 거죠. 실리프팅 하고 나서 1년 지났더니 원래대로 되돌아왔다? 반대로 그분은 1년의 시간을 벌게 된 겁니다. 또 실리프팅에 의한 당김 효과나 안쪽의 콜라겐 재생 효과를 생각하면 더 많은 시간을 되돌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리프팅 같은 것들을 1, 2년 정도에 꾸준히 한 번씩 계속적으로 해주신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한 5번, 6번 쌓였을 때는 거의 5년에서 10년의 시간을 벌 수가 있죠. 자, 올해 친구들이랑 여행 가서 단체 사진 찍었어요. 나 이제부터 관리해야지 마음 먹고 1년에서 10년까지 열심히 관리를 합니다. 10년 후에 같은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으면 다른 친구들은 10년의 세월이 그대로 들어있지만 나는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눈밑지방 재배치 같은 수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눈밑지방이 점점 차오르거나 눈물꼬랑이 깊어지는 시점이 있거든요. 눈밑 지방 자체가 점점 빵빵해지면 그 위에 덮고 있는 피부와 근육을 좀 팽창시키게 돼요. 빵빵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수술 후에 지방이 없어지면 팽창된 만큼 늘어진 피부들이 수축하면서 잔주름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눈밑 지방이 너무 심해지기 전에 수술을 미리 했다면 사실 지방 조직이 점점 팽팽해지면서 밀려서 피부나 근육이 팽창할 일은 없겠죠. 또 늘어지고 약해진 경막을 안쪽에서 복원을 해주기 때문에 눈밑지방 재배치를 내가 젊었을 때 하게 되면 다시 그것들이 약해져서 지방이 볼록해질 시간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부분 중년 이상이 되었을 때 피부 늘어짐으로 인해서 하안검 수술이 강제되는 경우를 어떻게 보면 피할 수도 있어요. 40대에 예를 들어서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게 되면 5, 60대에 다시 모양이 돌아오더라도 피부 탄력도에 있어서 악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덜 늘어지게 되는 거죠. 하안검 수술보다는 눈밑지방 재배치를 다시 하거나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어차피 배고파진다고 밥을 안 먹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더러워지기 때문에 청소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자, 결과적으로 안티에이징 수술의 효과 자체는 영원합니다.
다만 그 효과를 뛰어넘는 노화가 나한테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거죠. 적절한 시점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 젊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줬을 때는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도 남들보다 더 심플하고 좋은 방법으로 젊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힘도 갖게 되는 거라는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안티에이징 수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